자, 동사 먼저 표시하고 갈게요. 동사. 이랑 왜? 또. 그 다음에 여기 아우 has come 하나 있고 그 뒤에 보면 is expressed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그 다음 줄로 가면 when부터 시작하는 were importe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installed 있고 그 다음 줄인가 옆줄에 보면 day부터 보면 여기 were 하나 있어. 요 were 그죠? 그 다음에 밑줄로 내려가면 여기에 어디로 갔냐? 고 뭐시기인가? 아 아니네. was cold 여기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because 있는데 뒤에 가면 여기 밑줄인가 보다. 여기에 are 하나 있어.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 did not appear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쭉 내려가면 돼요. 그죠? 그 줄에는 문장에 동사가 없어서 but 있는 데를 넘어오면 but 보면 되게 뒤에 있나 본데 여기 끝쯤에 began 하나 있어. 그 다음 줄에 might have opt 하나 있고 엄마야. 그 다음에 없나? 어디 있냐? 그래. 거기가 있어. R 하나야. 그 다음에 밑에 alter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announced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would be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 옆에 여기 corresponded 하나 하면 동사가 끝이다. 어디? 더 있어? 아, 저기도 있었어? 아, 지문에 있는 거지? 자, 볼게요. 이거는 동사 표시해야 돼요. should be altered. 요렇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일본어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맞췄던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일본어를 안 해가지고. 자, 어쨌거나 일본에는 우리가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잖아. 그래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지금은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뭐뭐 하곤 했다는 지금은 없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누가 뭐라 했나? 자, 그래가지고 그 색깔이라는 단어인데 색깔 이게 이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죠. 쉼표가 찍혀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대절부터 저기 있는 끝까지 얘를 꾸미겠지. 자, 얘를 꾸며도 되고. 아오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 하고 있냐면 걸쳐 있다는 이야기야. 초록색이랑 파란 색깔 둘 다 걸쳐 있는 색깔 이름이 아오래. 우리도 왜 신호등 초록불이잖아. 근데 우리 무슨 불이라고 그래? 파란불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야. 그죠? 자, 근데 현대에서는 아오라는 그게 되었는데 뭐가 되었냐면 한정, 몰라요. 우리가 이거 한정 말고 제한하다라고 보통은 하죠. 제한하다. 그죠? 제한을 하는데 주로 뭘로 제한을 한다고? 파란 색깔만 하고 초록색은 이제 보통 뭐로 표현이 되냐 하면 뭘로? 저기 단어는 어떤 단어? 미도리라는 단어로 초록색을 한대. 그러니까 아오라는 거는 이제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고 미도리라는 게 뭔 색이라고? 얘가 초록색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뭐가 되고 이제는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겠지.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첫 번째 신호등이 수입하다잖아. 그죠? 수입이 됐을 때, 수동태니까 수입이 됐을 때, 미국에서 수입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인스톨드가 동사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뭐가 끼겠어? 월이 있지. 그래서 설치를 지가 할 수가 없으니까. 설치가 됐을 때. 그래서 그 1930년대에 이제 설치가 처음으로 일본에 됐어. 그래서 자, 그들은 뭐만큼 그거였냐면 이때 데이가 일단은 나중에 보긴 할 텐데 자, 다른 곳에서만큼이나 무슨 색깔이었다고?
초록색이었대. 당연히 우리도 지금 형광등이란다. 신호등이 무슨 색이야 다? 초록색이지. 그죠? 그런 색이었대. 자, 그러면 이때 데이가 의미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라고? 어떤 거? 그치, 그치. 저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신호등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신호등이 초록색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초록색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초록색, 일본도 초록색이지.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맨날 나왔던 거라서, 그럼에도. 이게 되게 TMI지만 사실은 이게 접속사잖아. 문장을 연결해주는 회사. 근데 얘를 접속사라 부르게 아니면 얘는 접속사라 부르지 않게? 뭐라 부르게 그럼? 이름 네 글자야. 접속은 맞는데 뒤에 딴 거 들어가. 부사야. 접속 부사야. 그래서 우리가 however, 뭐 nevertheless, nonetheless, 뭐 in other words, 막 이런 거 뒤에는 무조건 뭐가 찍혀 있게? 쉼표가 반드시 찍혀 있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토익 시험 볼 때 이거는 외워두면 돼.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뭐에도 불구하고냐면 일반적인 용어죠. 커먼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일반적인 용어인데 고 라이트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주행 신호지. 가라는 그 신호. 파란불 그거. 그러니까 주행 신호의 그 흔한 용어는 뭐라고 불렸다고? 이건 뭔지 모르겠다. 아오 신구인데 그 신구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라고 불렸대. 아오 신구라고 불렸대.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하면 이 우리가 3원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팔레트, 일본 화가들의 팔레트의 3원색이 그죠? 어쨌든 저건 3원색이고 여기가 팔레트겠지. 아, 전통적으로 아카가 빨간색, 키로냐? 키로니? 모르겠어. 어쨌든 그게 노란색 그리고 아오가 파란색이야. 그죠? 갑자기 굉장히 또 TMI지만 그 옛날에 일본 만화는 다 컬러였대. 컬러였대. 그래가지고 그 도라에몽이 원래는 파란색이 아니었대. 근데 왜 파란색이 됐게? 이 삼원색 때문이야. 이게 얘를 쓰고 얘를 뭐 사람은 뭐 이렇게 썼대. 친구가 빨간색인가? 뭐 있고 뭐 이랬더니만 남아있는 게 파란색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경이 뭐 무슨 색이고 그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뭐 사람을 나타내고 이러니까 남아있는 색깔이 유일하게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라서 도라에몽이 파란색이 됐대. 그건 실제야.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삼원색이 있었기 때문에 노란 거 하고 나면 당연히 여기가 파란불이었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라벨은 라벨이니까 그죠? 어디 갔냐 보자. 자, 이건 우리가 라벨이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이름표라고도 하고 아오라는 그 이름이지. 초록색에 남아있는 그 이름표가 나타나진 않잖아. 그죠?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out of ordinary? 색다른 평범함을 넘어선 거니까 색다르고 이상한 거. 그러니까 그 초록불이라는 게 그 원래 이 아오라는 이름이 사실은 파란색이랑 무슨 색이니까 초록 개념이니까 이 초록색에 이 아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뭐 때문에 남아있는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아오라는 그 단어에. 왜냐면 파란색, 초록색 같이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됐다는 이야기야?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이랑 그 주요한 된 이건 어쨌든 의미죠. 그 아오라는 그 단어의 주요한 의미와 초록색 사이의 차이가 점점 뭐가 됐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파란불에 손을 건너라고 했을 때 애들 되게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다잖아. 왜? 누가 봐도 그거는 파란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니까? 초록색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 여기서부터 요런 나라지. 그죠? 이런 나라들은 덜 뭐한 나라들이야? assertive 하면 단호한이죠. 자, 그래서 덜 단호한 나라들은 뭐 할 수도 있냐면 뭐뭐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선택할지도 모르겠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면 그죠? 해결책인데 뭐 하는 거? 그 주행 신호등의 뭐를 바꾸는 거야? 공식적인 이름을 바꾸는 걸 그냥 선택했을 수도 있어. 그죠? 뭐로? 미도리로. 그래서 원래는 아오라는 그거를 뭘로 바꾸면 되는 거야? 초록색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국 이름 미쳤네. 일본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야. 얘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대. 여기에서 우리가 나스도 제페니즈라 그러면 이렇게만 나타내면 어려워서 이거는 원래 사실 어떤 문장이냐면 볼게요. 조만간 이거 바꿔야겠어. 원래는 이게 정확한 문장이고 이거를 다시 풀면 이때 didn't do가 대동사니까 여기서는 더 제페스 오브가 되잖아. 어쩌고 저쩌고 to 윗문장 전부 다를 그냥 이걸로 줄인 것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를 미도리로 바꾸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 요렇게. 하고 무슨 학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학교에서 이런 걸 종종 잘 내. 원래 문장으로 바꾸라거나 아니면 이거의 정확한 의미를 쓰라거나 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자, 그래서 뭐뭐 보다는 그죠?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 그 현실에 맞춰서 이건 맞추라잖아. 그죠?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그죠? 일본은 뭐를 했대? 일본 정부는 발표했던 거지 뭐를? 이 대절을 발표했대. 그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자, 현실이 뭐 하기로? 그 이름에 맞춰서 바뀌는 것으로 발표를 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을 현실에 맞춰서 바꾸는 거 대신에 뭐 했다고? 이름에 맞춰서 현실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 이 주행 신호등은 아오의 주된 의미에 더 잘 부합하는 색상이 되었. 이게 무슨 얘기게? 잠깐만. 따라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 이후로 이후로 주행 신호등이 색깔이 되어서 어떤 색깔이 되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색깔이 되었대. 더 잘 부합하는 색깔이 되었대. 그러니까 아오의 주된 의미에 부합하는 색이 되었대.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이름만 바꾸면 그냥 싸게 칠 수 있잖아. 자, 앞으로는 이거를 초록불이라고 불러면 끝나잖아. 근데 일본 새끼들은 뭘 했다고? 신호등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꾼 거야. 얘네들은.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현실에다가 이름을 맞춰서 변경했다는 거는 뭐를 했다고? 신호등 색깔을 뭘로 바꿨다고? 색을 파란색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야. 변경해버린 거야.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인 거야? 신호등 색깔도 바꾸지도 않고 이름도 안 바꾸고 그냥 쓰는 나라지. 그죠? 그냥 파란불이니까. 초록불. 근데 우리는 초록불도 쓰고 뭐 파란불도 둘 다 쓰니까.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35번을 가볼게요. 근데 파란불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아예 그냥 빼서
아마 문장에 안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금방 끝나. 누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거릴까? 들어오는 건가? 아, 그래, 그런 건가. 자, 35번 볼게요. 아마 늦게 들어와가지고 줌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부분 못 봤으면 나중에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거 봐. 여기가 콜 하나 있고 요렇게 세 개가 있어. 요렇게 세 개. 그래서 자, 콜까지 다 있으면 요 밑에 R 있는 여기가 하나 그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ound 어디 갔냐? 여기 English's 옆에 found 있고 옆쪽에 가면 helps.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내려가면 여기입니다. have to work. 그 다음에 after까지가 그 쭉 동사가 없는가 봐. 여기 볼게요. are reading이랑 그 다음에 listening이랑 그 다음에 여기 whose English 보면 요 옆에가 이렇게 있어요. 랑 그 다음에 is what 뒤에 is부터 considered까지 요렇게 거의 뒷부분에 조금 몰려있다라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듣기가 옛날보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옛날에는 되게 그 정석적인 그 아나운서 발음들이 나왔었잖아. 근데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아마 수능 때도 그럴 건데 나중에 우리가 토익이란 거를 보면 토익은 누가 말해주게? 그러니까 원어민인데 진짜 이게 토익이라는 건 알겠지만 약간 회사 영어잖아. 기업 영어잖아. 근데 기업에 다 미국인만 있을까? 아니지. 누가 있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걔네가 뭐를 쓰지 다? 영어를 쓰지. 그러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아니면 못할 것 같아? 못해. 진짜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발음에 굉장히 잘해. 발음을 되게 잘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도 요즘에 태어난 일본 애들도 발음이 괜찮은데 옛날에 태어난 그 일본인이 영어 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진짜 아예 없고 막 약간 막 남미 애들이 있지. 막 그 뭔지 알지? 그 스페인어 쓰는 분들이 영어를 쓰면은 막 알 발음이 거기를 르 하잖아. 그 발음이 다 나. 뭐 몰라 막 이상해. 그리고 약간 아랍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 이 알 발음을 거기는 흐 발음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워터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WTAR이잖아. 근데 거기는 뭐라 그러게? 워터. 이거 내가 이거 워터라고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영어가 있어서 그 이탈리아 그 뭔지 그 특유의 이거 있지. 이거 하면서 영어를 쓰면 생각보다 굉장히 안 들려. 영어는 영어인데 모르겠어. 잘 못 듣겠어. 그래갖고 약간 채팅을 할 때는 되게 말이 잘 되다가도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잘 안 통해. 그 이야기야.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한국인이랑만 아니 미국인이랑만 영어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no doubt 하면 그냥 약간 수거처럼 쓰여서 의심할 여지 없이 약간 접속사 느낌으로 쓴다라고 보면 되죠. 뭐가 의심할 여지가 없냐면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여기 뒤에가 might까지가 동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뭐 하고 있다고? 꾸미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원래는 이 ing 사이에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똑같아. 접속사랑 뭐랑? 이거랑 좀 맨날 똑같아. PP가 붙나 ing가 붙나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랑 빠져 있는 것도 똑같아. 시험에 잘 안 내지. 그래서 영어에 대한 다른 화자와 뭐를 하는 사람들 콜라보레이트니까 공동으로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동으로 일을 하는 학생들은 뭐 할지도 모르냐면 인카운터 마주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뭐를 마주칠 거냐면 언어의 차이를 마주할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어떤 차이냐면 여기서부터 아마 끝까지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끝까지겠지. 자, 언어 차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interfere 하면 방해
하다가 아니라 방해가 되다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를 달고 오지 않는 것뿐이야. 그죠? 혼자 쓰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데 뭐 할 때 뭘 가지고 방해가 되냐면 의도성을 가지고 그래서 방해가 된대.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려고 했어. 만약에 A를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언어에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뭘로 듣는 거야? B로 듣는 거야.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너네가 한 번 이렇게 영어 학원 다니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문법이 하나 있어.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설명 안 하고 학교에서 그냥 넘어가. 어떤 거냐면 너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묻는 이 부정 의문문이 있어. 여기다가 yes랑 no로 대답할 때 우리 이거 다 틀려. 그래서 yes 봐봐. yes I do랑 이게 무슨 뜻이게? 응. 노는 어때? 안 좋아한다는 것 같지? 그치? 근데 이게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예시만 들어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생각보다 다르다는 이야기야.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냐가 이때 yes는 이 don't가 사실 상관없고 여기에만 포커스야. yes I도 하면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고 여기는 어때? 아니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yes라고 그러니까 응 나는 너 안 좋아해가 돼버리니까 이게 완전 뜻이 다른 거야. 뭔지 알지?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갈려져가지고 나는 A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B로 듣는 이상한 느낌처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그렇게 깊게는 안 배워. 자, 이런 거 같은 것처럼 의도성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하려고? 다져.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봐. 이게 차이를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뭘로 배우지? 그치, 디퍼런스로 배우잖아.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딴 단어들이 튀어나오잖아. 이걸 누가 차이라고 그래. 그죠? 어쨌든 차이를 다루기 위해서 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건 또 뭐야? 정말 초언어적 접근법이래.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지. 그래서 그게 아마 뒤에 설명은 되겠지만 이 단어 자체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자, 콜은 부르다라기보다는 뭐뭐를 요구하다라고 써요. 그래서 초언어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라는 거지. 그 초언어적인 접근법이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아이고 어디 갔냐 어디까지냐 메이킹 그죠 여기 끝까지가 이 초언어적인 접근법. 보면 알겠지만 인 위치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닌 것 같으면 일단 웨어로 고치는 게 가장 잘 맞아.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언어적인 변화들이 이것도 사실은 뭐였어? 차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이거나 뭐든 비슷한 게 나오면 조금 그냥 다 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언어의 차이가 뭘로 할 거라고? 엄마 인식하다. 그래서 인식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뭘로? 장벽으로. 그죠? 대신 뭘로 알려질 거라고? 이게 에비뉴 하면 사실 원래 큰 길인데 수단이고 여기서는 원래는 큰 길이에요. 그죠? 듣기 할 때 뭐 11번가라고 할 때 그 에비뉴가 이거지. 자, 그래서 그 의미 창출이죠. 만들어내는 거니까. 의미 창출의 수단으로서 그 차이점을 이제 인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벽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의미 창출의 수단으로서 초언어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가 그렇게 인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야. 몰라, 뭔 말인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 차이라는 게 원래는 뭘로 알려져 있지? 장벽으로 알려져 있지. 언어가 다르면. 근데 이게 아니라 뭘로 할 거라고? 의미 창출의 수단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지. 우리는 이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다인종이지. 그래서 다문화지, 다문화. 다 인종은 아니고 인종이죠, 어쨌든. 다 문화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그때도 말했지만 그 안산인가? 안산의 비율이 49대 51이야. 지금은 48대 52가 되었나? 라고 해. 어디가 48이라고? 한국인이 48이고 외국인이 52야.
거기 가면 한국인을 만날 수가 없대. 지나다니까 누구야? 다 외국인 분들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다 망하니까 당연히 다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사하게 이 두 명이 그렇죠? 그 글로벌 영어에 대한 이 두 사람이 뭐를 발견했냐 하면 대절을 발견을 했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겠죠? 여기까지. 자, 노출은 노출인데 다른 영어에 대한 노출이 도와줄 거래. 뭐를 도와줄 거라고? 표준화하다. 언어의 차이점을 표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거다. 라는 이야기지. 잠깐만. 내가 몇 호천지를 몰라가지고. 해볼게. 자, 그래서 언어의 차이를 표준화하는 데 도와줄 거래. 그래서 교육자들은 뭐를 해야 된다고? 함께 해야 돼. 학생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뭐를 하려고? 이그제민하는 건 뭐 하는 거?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검토하려고 뭐를? 구문이나 표현들이나 구문이라 그러면 그냥 한 문장이라고 보면 돼. 문장이나 표현이나 아니면은 다른 범위의 영어. 이때 유즈는 그냥 사용이야. 그죠? 그들의 아이고야 수사적인 그러니까 수사적인 게 뭐지? 그러니까 뭔지 알지? 물은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수사적이지. 반어법이나 무슨 뭐 있잖아. 막 은유법이나 직설법 같은 것들이 다 수사적인 거. 그리고 의사소통의 가능성들에 대한 사용. 그리고 뭐 하는 거? 여기에 not perceived니까 여기에다 동사 표시를 안 했네. 여기에서는 뭐 하는 거? 그들의 인지된 오류들이지. 그죠? 아니면은 뭐 하는 거? 열등한 지위. 열등한 지위. 여기가 낫이 있으니까 그들의 인지된 뭐 오류나 아니면 열등한 지위가 아니라 뭐라고? 수사적이고 의사소통적 가능성을 위해서 구문이나 표현이나 아니면 영어 사용의 다른 범위들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결국에 학생들은 꾸준히 뭐를 해?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알이 빠져 있으니까 듣겠지. 뭐를 듣겠어? 말하는 사람이 한테 듣잖아. 우리 그 나중에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카디비가 영어 하는 거 들어봐라. 아무것도 못 알아듣어. 생각보다 그 본토의 발음이 되게 세. 남미 그 특유의 발음이 되게 세. 그러니까 뭔지 알지? 막 뭐 있어. 어쨌든 그런 발음들, 못 알아듣는 그런 발음들. 자, 그리고 나서 who's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여기까지가 이 화자를 이야기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who's를 보통 할 때는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죠? 보통은 이 앞에는 선행사 의가 되겠지. 그죠? 화자의 영어가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일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뭐에 일치할 필요가 없냐면 여기 what 있는 그거랑 일치할 필요가 없대. 그죠? 우리 이거는 뭐 여기다 고려하다잖아. 그들만의 그들 자체의 지역 사회에서 표준으로 여겨지는 것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일치시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윤여정이라는 분이 그 상 받으러 가서 영어 쓰잖아. 막상 발음 어때? 안 좋아. 근데 발음 다 통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문법과 발음에 집착하고 있는 거. 사실은 발음 안 좋은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가면 뭐해? 그 너네 왜 옛날에 왜 유엔 사무총장 그 반기문 아저씨 영어 들어봤어? 겁나 교과서적이야. 그렇지 않아?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 그러진 않아. 왜냐면 잘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근데 말은 어때? 다 통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는 슬슬 이해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뒤에 넘어갑니다. 36번. 예. 동사.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나 아마 금요일날 오는 학생들은 그 모의고사 이거 정리한 이 프린트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수특 가지고 와. 다시 시작해야 돼. 그죠?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모의고사 문제랑 수특 문제랑 아마 다 계속 제공이 되겠죠.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돼야 되니까. 근데 재고는 모르겠다. 야 6개를 찝어줘가지고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러면 한 번씩은 훑어만 봐. 그죠? 맞다. 그리고 잠깐 클래스 카드를 잠깐 열어봐.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 열어봐. 고3 모의고사를 해놨어. 290, 620, 290, 620. 290. 이거 고3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고는 6개가 추려지면 나중에 그것만 외우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한 번씩은 좀 훑어봐요. 지금 시간 있을 때. 해석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흐름 같은 것들은 이걸로 외우기가 조금 편하니까 290에 6200으로 들어가서 봐. 알죠? 나중에 6월달 기말고사 되면 거기다가 6월 거를 바꿔서 넣어놓을 거니까 그냥 그거 냅두면 돼요. 넘기겠어. 다 들어갔나? 찬욱이 다 했어? 왜? 왜 또? 아이, 이따 우리 선생님 그 비밀번호 바꿔줄게. 쉬는 시간 다시 말해줘. 자, 볼게요. 36번 보겠어. 오늘은 정확하게 38번까지만, 39까지 해도 괜찮겠다. 이럴 줄 알고 39를 오늘 아침에 공부하고 왔어. 정말. 약간 그런 게 있어. 나도 너네처럼 놀고 싶지. 근데 놀면 돼, 안 돼? 나는 놀면 안 되잖아. 내가 와야 되는, 얘들아, 막 너네가 나한테 하는 거를 똑같이 내가 너네한테 하면 어떻게 돼? 저이 씨, 막 이럴 거야. 깜빡했다. 놓고 왔네, 막 이래.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맨날 그래, 막. 저 미친 년에 내가 죽여버린다, 막 이런 게지. 그래갖고 나는 맨날 약간 습관이 그래서 뭘 해야 돼. 막 놀고 싶어. 그러면 미리 다 해. 오늘 정한 거를 미리 다 해갖고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고3 거 하고 1시간은 고2 거 나는 고3, 고2 다 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러 나가. 그리고 나가. 갔다 와서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맨날 이 학원에 오면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기사님들이 나를 찾으니까 나는 시간이 아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놔. 그렇기 때문에 한 6시, 한 7시쯤 일어나면 아침에 눈 뜨면 맨날 모의고사만 해. 그리고 맨날 수특도 맨날 그렇게 했어. 그리고 놀러 나가. 그럼 마음이 어때? 개편해. 뭔지 알지? 누가 뭘 물어도 아주 편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네 좀 그래야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한 개까지 밀어붙여갖고 논단 말이지. 수행평가도 맨날 알려주는데 왜? 아휴, 저기. 첫 줄에 require 달랑 하나 있나? 그런가 본데? 그 다음에 in 뮤직에 있는 여기에 R 하나가 있어. 물론 그 위에 동사같이 생긴 애들이 많겠지만 그거는 동사들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줄에 be 있는 거를 보면 have to be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 그 다음 줄인가 보다. 그 다음 줄에 would require이.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is가 있죠.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A로 돌아가서 R 하나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 문장은 어렵지 않았어 쓰는데 모르겠네. 맞았나 틀렸나 다들. 그러니까 39가 30 몇 번이지 이거? 36번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 37이 어려웠다는 애들이 많아서 그냥 however이 3개가 나오잖아. 이랬더니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래. 모르겠다. 1번 찍고 2번 찍고 막 그냥 막 찍겠지. 너무 어려웠긴 했어. 나 살다 살다 그런 문장 처음 봤어. 아니 어떻게 그런 문장을 기깔나게 잘 찾았지 애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논문을 퍼오는 거잖아. 다 퍼온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 걸 퍼왔지? 약간 너네 엿먹으라고 퍼온 게 아닌가 하는 게 국룰이지. 그러다 아마 전체적인 성적은 꽤 높았을 걸 다들. 등급이 그렇게 낮아지진 않았어. 갑자기.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학교에서나 여기 포트레이 하나 있고 3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돼. 망했으면 망한 대로 그냥 공부하고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가면 돼. 그래서 어차피 실전은 언제니까? 수능이니까. 그래서
스펜트. 그때도 말했지만 어떤 고등학교 고3 애가 남자애가 다른 거는 다 망해서 막 5등급 막 3등급 떴는데 영어가 2가 떴대. 어떻게 2가 떴냐 이랬는데 다 찍었는데 다 맞았대. 근데 걔 진짜 찍었어. 왜냐면 원래 등급이 막 4 뜨면 선생님 저 오늘 잘 본 거 아닌가 막 이랬던 애가 갑자기 2가 뜨잖아. 갖고 막 느낌에 맨날 우리가 왜 찍어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해가지고 왠지 이거 같아서 이거 찍고 저거 찍고 해야 돼. 그게 맞은 거야 수능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등급이 엄청 올랐지. 근데 영어만으로는 뭐해? 다른 게 5등급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저 어딘가로 갔지. 되게 아쉽지만. 근데 아마 다시 시험을 보면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지. 더즈랑 그 다음에 여기 프로듀싱이랑 중간중간에 여기 어로우즈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끝쪽에 보면 더즈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웬 옆에 바로 ing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멀스 하나 있고 think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like 뭐 이런 거 있죠. 자 볼게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터라서 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매번 보면 알겠지만 창의성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하나가 반드시 껴. 무조건 껴. 그렇죠. 근데 그 창의성이 뭐하다? 뭐 좋다 나쁘다도 있고 뭐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무조건 하나는 끼게 돼 있지. 왜? 우리가 뭐에서 퍼오니까? 논문에서 퍼오니까. 그러니까 뭐 창의성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 환경 나오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 하나 무조건 반드시 나오지. 그죠? 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2학기가 아니라 언제냐? 기말고사 때 수특 두 번째 파트를 하잖아. 그럼 주제별로 나오면 그거 하고 나면 조금 점수가 올라가. 맨날 비슷한 거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 다른 창의적인 원래 이거는 우리가 추구라고 외워는 왔는데 여기서 추구는 너무 이상하니까 보통은 추구라고 안 하고 일이나 여기서는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창의적인 일 아니면 창의적인 연구들은 뭐를 필요로 하냐면 다양한 뭐를 필요한다고? 디그리가 뭐 정도죠. 정도의 다양한 정도의 unconscious 하면 우리가 맨날 나오는 그 무의식적인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한대. 근데 여기서 문장에서 이상한 점은 뭘까요? 형용사가 연달아서 두 개가 나올까 못 나올까? 못 나오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 and가 빠져 있지. 무의식적인 유연한 사고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and가 종종 빠질 때가 있어. 너 원래는 빼는 것도 맞아.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무의식적이고 유연한 사고에 뭐 다양한 정도의 사고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아이고 인컨비니언 여기 있네. 뭐뭐와 뭐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뭐랑 결합하냐 하면 이것도 아까 나왔어. 다양한 정도의 뭐랑 그 의식적인 능력이죠. 뭐뭐와 결합하여 옆에 의식적인 능력과 결합을 해야 되는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뭐야 이시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는 능력이겠지. 그죠? 어드저스트하면 뭐 하는 거? 조정하고 쉐이프는 형성하고 만들고 그렇죠? 그럼 이때 이시 뭘까요? 뭘 만들고 뭘 형성하지? 창의성? 우리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여기야. 이거 사고 이게 굉장히 길지만 어디에 있어? 사고가 포인트지. 명사는 사고야. 그래서 저기다가 때려 맞추는 거야. 그렇죠? 여기가 단순히가 그냥 이수로 받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사고들을 조정하고 만드는 그 의식적인 능력이랑 하는데 뭐를 통해서? 분석적이느냐?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게 약간 무언가 창의적인 사고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지. 한 줄이나 두 줄, 요거 두 줄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음악에서 예를 들면 at the end of 하면 뭐뭐의 끝이잖아. 그 한쪽 끝에, 그죠? 스펙트럼, 창의적인 스펙트럼의 한 끝에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야?
즉흥적인 예술가가 있다라는 거야. 누구 같은 거? 재즈 음악가들은 그냥 내키는 대로 막 연주하잖아. 음악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약간 큰 틀만 있고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막 해. 그래갖고 막 그 나중에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약간 막 이렇게 젬베인가 뭐가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 갑자기 누가 와서 막 뭘 두드려. 하고 막 갑자기 와서 막 두드리는데 듣도 보도 못한 노래인데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음악이야. 이런 것들이 재즈 연주가들이지. 그러면 클래식한 연주를 하는 애들은 이런 걸 할 수 있게 없게? 없지. 그래서 전혀 없지. 왜냐면 배운 것만 하니까. 그래서 한쪽 끝에는 그러니까 창의적인 스펙트럼이 있으면 이쪽 끝에는 누가 있다고? 즉흥적인 애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그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특히나 뭐를 해야 돼? 탤런티드 하니까 뭐 하는 거? 특히나 재능이 있지. 그래서 어디에 재능이 있냐면 낮추는데 재능이 있는 거야. 뭐에다가 그들의 억제를 낮추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 여기 동명사 하나랑 여기가 레칭이 동명사 두 개지. 그래서 let in이면 받아들이다죠. 받아들이다. 그래서 let me in 하면 나를 뭐 들여 보내줘라 약간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 받아들인데 어디에서 그 무의식적으로 뭐 된 거? 생성된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재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즉흥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야? 억제되는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거죠. 음악 같은 경우도 꼭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뭐 6분의 5박자를 탈 수도 있고 뭐 8분의 6박자를 타면 뭘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클래식 같은 애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그 박자가 있지. 그리고 심지어 재즈 하는 애들은 엇박도 겁나 잘 타. 근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생성된 아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재능이 있고 그들의 억제를 낮추는데 재능이 있대. 그들이. 그럼 이때 그들은 누구야? 누가? 그렇지. 저기에 있는 여기 저 즉흥적인 저 연주가지. 그러니까 순서가 B지. 이때 데이가 누군지를 반드시 찾아봐야지. 그래서 B로 이거 하는 과정이 그 재즈의 기본 원리를 학습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 요구하겠지. 뭐를? 높은 정도의 뭐를? 분석적인 사고를 요구하겠지만 그 사고 방식은 뭐 하진 않다고? 공연 중에서는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니래.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사고 방식은 어떤 사고 방식이야? 누가 하는 사고 방식이지? 그 즉흥 연주자가 하는 사고 방식이지. 즉흥 연주자가 하는 사고 방식이지.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이 우리가 무의식적인 유연한 사고가 되는 거고. 그죠? 유연한 사고들이 보통 그 사고 방식이겠지. 자, 그래서 이 한쪽 끝에, 아까 한쪽 끝에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즉흥 연주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사람들이래. 어떤 사람들이래? 여기서부터 요렇게 했던 사람들이라잖아. 그죠? 어떤 사람들이래? 그 컴포즈 하면 뭐 하는 거? 작곡하는 거죠. 그래서 작곡하다. 뭐를 작곡하냐 하면 복잡한 형태를, 그죠? 복잡한 형태를 작곡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게 뭐가 있는 거야? 이 작곡의 형태에 대한 예시가 교향곡이나 심포니, 뭐 교향곡이나 아니면은 뭐 콘체르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래. 이런 것과 같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을 작곡하는 사람들인데 이때의 대신 뭘 꾸미는가 하면 여기에도 대시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하겠어? 이때 사람들은 콘체르토가 아니라 뭐 복잡한 그 형태. 어떤 형태냐면 요구하는 건데 뭐를? 나저스트랑 버돌소, 나돈리 버돌소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돈리 버돌소랑 사실은 똑같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 신중한 계획과 뭐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계획과 뭐가? 고된 편집들을 요구하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작곡하는 사람들이 다른 끝쪽에 있대. 그죠? 자, 우리는 안단 말이지. 뭐를 아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다는 거야. 뭐를? 그의 뭐 편지나 아니면은 그러한 뭐 기록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죠? 그의 기록, 편지나 기록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심지어 누구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that부터 여기 끝까지. 이거 왜 동사가 왜 빠졌지? 아까 있었는데. 자, 심지어 그 모차르트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어떻게 즉흥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래. 이러한 그 모차르트의 창의적인 것들도 즉흥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그죠? 갑자기 쉼표 뒤에 pp가 오면 얘도 뭐라고? 분사 구문이지. 그래서 and they were wholly formed지. 만들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졌는데, 완전히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그럼 이때 그들은 뭐라고? 저기 앞에 있는 뭐 모차르트의 창작물들, 그죠? 이것도 완전히 만들어졌대. 어디에서? 그의 의식 속에서. 그래서 뭐뭐 하듯이죠. 뭐 하듯이? 그에 대한 전설이 뭐 하듯이? 묘사하듯이, 뭐 말하듯이 그의 의식 속에서 많은 것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지. 자, 대신에 이때 그는 누구겠어? 처음으로 남자 한 명 나오잖아. 사람이 안 나오다가 이제 처음으로 희가 나와. 유일하게 한 명이 나오면 그건 뭐라 부른다고? 당연히 모차르트겠지. 그죠? 모차르트는 길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잖아. 이거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낼 때, 자, 재작업을 할 때 뭐를?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 아이디어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는 아이디어들이다 라는 거지. 어떤 아이디어냐면 그의 무의식 속에서 발생한 아이디어다 라는 거. 자,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죠? 과학자들이 하는데 뭘 하겠어? 무언가를 하겠지. 그럼 이때 does가 의미하는 게 대동사잖아. 그래서 얘가 뭐를 하는 거라고? scientists. 뭐를 한다고? 어디 갔어? scientist, 과학자들은 쓰잖아. 뭐를? 길고 어려운 시간을 뭐 하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하는데, 이렇게 되게 길어. 이런 것들을 하듯이. 자, 뭐 할 때 과학자가 오래 생각을 하냐 하면 만들 때겠지. 그죠? 뭐를 만드냐 하면 when scientist, 이렇게 그 과학자가 만들어낼 때 뭐를? 이론을 만들어낼 때 뭐로부터? 그 통찰력의 기원으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낼 때, 그렇죠? 그러하듯이 그의 무의식에 떠오른 생각들을 분석하고 재작업하는데 길고 오랜 시간을 쓴다라는 내용. 자, 모차르트의 말대로 나는 몰두한데, 나 스스로에게 음악에 몰두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한대. 뭐를? 음악만 하루 종일 생각해. 나는 좋아하는데 뭐를? 원래 익스페리먼트 하면 실험하다 일 텐데 여기서는 그냥 생각하다라고 보면 돼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성찰하고 되짚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내용이지.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아까는 영상 하다가 못 찍어가지고 그 뒤에서부터 이제 보면 돼요. 에이, 어디로 갔을까? 투데이. 저기 뒤에 find 요거 하나 있어요. 그 줄에는 find 하나랑 그 다음에 C번으로 가면 C번에 어디 갔을까? remain 하나 있고
for example 있는 거 보면 is 하나랑 그 다음에 that 뒤에 보면 요거 하나랑 include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include 밑에 보면 밑줄에 보면 또 that이 나오고 그 뒤에 require 이렇게 있어요. 대절이 되게 꾸미는 게 많아서 문장도 사실 되게 어려웠고 however이 너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B를 보면 주장을 하고 그래서 얘네가 이거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is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that 뒤에도 was 있고 뒤에 동사 promote 하나 있고 그럼 여기도 동사 끝이. 그럼 마지막으로 A로 넘어가면 find가 어디로 갔냐? 여기 find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절 뒤에 보면 do not 있고 그 다음에 and 뒤에 involve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그 밑에 줄에 보면 find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are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pay가 있어요. 요렇게까지 하면 동사 끝이. 그럼 볼게요. 어쨌든 오늘날 역사적인 생각들인데 뭐에 대한 생각이라고? 통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지. 그렇죠? 동명사. 뭐를 통합하냐? 하면 자연과 뭐를? urban은 도시고 suburban 하면 교외고 suburban 교외. 제천 같은 곳, 그죠? 도시는 도시고.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이 역사적인 이런 생각들이 발견했는데 뭐를 발견했다고? 표현이잖아. 모습. 원래는 표현이겠지만 여기서는 모습이 더 맞을 거야. 그죠? 어떤 모습이냐면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거지. 어떤 해석이냐면 지속 가능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요 밑에 보면 urban planning 하면 도시 계획이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서의 표현들을 모습들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자,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계획을 처음부터 잘한 곳은 생각보다 되게 도시가 깔끔한데 아닌 곳은 어때? 개판 5분 전이지.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처음부터 한 대표적인 곳이 울산이고 도시 계획을 안 한 데가 어디야? 부산이지. 근데 부산은 길이 어때? 난리가 나지 막 산길로 갔다가 막 돌아 나왔다가 막 유턴했다가 나중에 부산을 우리가 가게 되면 알겠지만 고가도로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지금 24년도에 사는 이 AI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도 이거 잡게 못 잡게? 못 잡아. 그거를 못 잡아. 그래갖고 그 GPS나 아니면 그 내비 있잖아. 내비를 실험 어디서 하게? 무조건 어디서 하게? 부산에 가서 테스트를 봐. 부산에서 통과하면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고가도로가 뭐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일로 가라 그래서 가면 알고 보면 그 윗도로야. 나는 실행 이미 일로 갔는데. 그럼 가면 이제 30분 돌고 돌아서 다시 와야 돼. 대환장이지.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진짜 딱 들어가면 뭐든 내려가면 길이 진짜 쫙쫙쫙쫙 있어. 버스도 쫙쫙쫙쫙이고 뭐 헷갈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되게 깔끔해 길이. 그냥 막 골목길도 그냥 진짜 이런 뉴욕 같은 그런 거리야. 딱딱딱딱 그냥 네모네모야. 이렇게 그냥 있어. 근데 부산은 뭐 산에도 있고 막 땅에도 있고 막 난리가 나 있지. 자, 그래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접근법이 사실 여기가 가장 큰 포인트야. 이러한 접근법은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에서 사회의 뭐가 정의적 사회 정의의 역할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뭔 방식이냐라는 거야.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어떤 접근 방식이야? 저거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그래서 물론 거의 다 이 앞문장일 거야. 이
도시와 교회에 대한 요거보다는 S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라고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요거. 그래서 역사적인 생각들은 뭐가 남아있다고? 거기에서 사회 정의 역할들이 뭐가 남아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라는 이야기야.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호불호가 강하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이러한 접근 방식. 우리가 맨날 이렇게 독해를 하면서 이렇게 맨날 연결해 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런 거 풀 때 도움 받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어렵지. 이건 좀 어려운 게 맞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 경관 도시론이래. 경관 도시론은 상대적으로 뭐를 한다고?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최근의 접근 도시 계획 접근법이야. 최근의 접근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하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잖아. 접근법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advocate 하면 옹호하잖아. 뭐를 옹호하냐면 그 네이티브니까 그냥 자연적인 일반적인 서식지 설계죠. 그러니까 자연의 서식지 설계를 옹호하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도로 가다 보면 위에 이렇게 동물 지나가는 거 있는 거 알지? 그치?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이제 동물과 같이 살아가자. 약간 요런 거. 근데 그 서식지 설계가 어떤 거냐면 또 꾸미는 거야. 어떤 서식지 설계냐 하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지. 포함을 하는 건데 뭘 포함하냐면 다양하고 그죠? 이건 다양한 종들과 풍경들을 포함한 서식지 설계야. 근데 또 대절이 또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어떤 종과 서식지냐 하면 요런 종과 서식지다라는 거야. 낮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그 다양한 종과 경관들. 그죠? 그러니까 높은 자원을 포함하는 애들은 쓸 수가 있어 없어? 코끼리 이런 거 어때? 갑자기. 그 밥 처먹는데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거기다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갑자기 제천 시장님 갑자기 제천의 상징을 코끼리로 하게 코끼리를 갖다 넣었어. 의림지에. 대환장하는 거야 그럼. 막 풀떼기 다 없는 거지 뭐. 뭔지 알겠죠? 솔밭공원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뭐 오리 막 이딴 거 키우는 게 다 그런 거야. 먹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잖아. 자, 근데 이 비판가들은 그 다음에 갑자기 비판가들이 뭐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뭘 주장했어? 대절을 주장했겠지. 여기서부터 뭘 할 거라고? 니들 저기까지 할 거라고 주장을 했대. 봐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처음으로 얘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항상. 뭐가 나오고 얘야. 뭐 두 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도시 경관에 대한 처음 설명이 여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얘가 1등이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비판을 하니까 여기가 두 번째지. 왜냐면 비평가들이 비판하는데 얘가 뭔 줄 알고 비판을 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경관 도시론자들은 뭐를 한다고? 우선시 한다잖아. 그래서 뭐를 우선시하냐면 미적이고, 그래서 생태학적인 관심사만 우선시한다고 주장하잖아. 누구보다? 인간의 필요보다. 인간은 막 건물이 필요해 뒤지겠는데 거기다가 공원 자꾸 만들어. 그럼 어때? 막 열 받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자, 근데 대조적으로 신도시론은 접근법인데 어떤 접근법이냐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는 그런 1980년이네. 요렇게 하는 접근법이래. 1980년대에 뭐 했어? 대중화한 그런 접근법이야. 그 1980년대에 도시를 만들 때는 자연이고 나발이고 어때? 안 만들고 도로만 쫙 깔고 건물 쫙 깔아. 그렇지. 그런 곳에는 도시가 그게 없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신도시로는 이러한 접근법이고 얘네들이 뭐를 했다고? 장려했잖아. 그래서 뭐를 장려했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그쵸? 그 다음에 뭐 고밀도의 설계, 다 꾸역꾸역 모여 있어, 막 꽉꽉꽉꽉 그런 거랑 그 다음에 뭐도 했냐? 그래서 믹스 유즈드 디벨롭먼트니까 복합 용도의 개발. 그래서 이때 처음 등장한 그 아파트나 아니면 그 건물의 형식이 뭐가 나와? 주상복합이 이때 처음 나와. 그래서 겁나 많이 지었어 이때. 왜 밑에 뭐 식당 있고 위에 막 건물 있는 거 이때 처음 나와. 옛날엔 어땠어? 식당 하나, 집 하나, 집도 약간 단독주택이지 이렇게 이런 거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된 거야? 둘이 합쳐서 생기기 시작한 게 1980년대야. 한 방에. 그럼 사실은 그리고 왜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막 약국 끼고 이런 거 있잖아. 병원이 원래는 병원 하나, 약국 하나, 뭐 병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한 방에 쫙 모으니까 효율성이 엄청나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도시론이 있었다라는 거래. 그러나, 그죠? 그러나 갑자기 또 그러나 도시 경관론자들은 알았어. 뭐를 알았냐면, 그죠? 여기서부터 어디 갔냐? 요요요요요. 요렇게를 알았대. 이러한 설계가 이때 이러한 설계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러한 설계가 우선시하지 않는 거야. 뭐를? 자연적인 환경이죠. 자연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고 종종 포함하겠지. 수반하겠지. 뭐를 수반하겠어? 인볼브 다음에는 동명사가 목적어로 오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있는 ing들은 이런 거 하고 디벌트 하는 거는 우회시키고 하천 같은 것들을 막 직선화로 막 하잖아. 아니면 막 모양 바꾸고 딴 데로 세개 만들잖아. 이런 거. 하천을 우회시키는 걸 수반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이때도 동명사죠. disrupt는 파괴하는 거지. 뭐를? 습지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거지. 그래갖고 우리 뭐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고 바닷물 다 메꿔놓고 막 쓰잖아.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선시하지 않는데 그럼 이러한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야? 여기 나와 있는 요러한 설계들이지. 아까 하나 나오고 이런 거니까 요거. 그래서 이런 애들 신도시론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지.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야. 여기 있는 것들이 요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S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어차피 그게 신도시론이니까 저거로 봐도 틀린 건 아니야. 어쨌든 저 앞문장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 사실 뭐가 없어?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면 도로에 뭐가 없어야 돼? 있던 나무 다 뽑아야지. 뽑아야지.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면 어디 갔니? 요런 사람들이겠지. 그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옹호하는데 뭐를 옹호하냐 하면 뭐를 하냐 얘네들은. 자, 지속 가능성, 완전 도로 같은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를 발견했냐면 여기 완전 도로가 뭔지 아마 나와 있을 거죠. 자전거나 이런 애들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를 알았냐면 저기부터 여기까지를 알았대. 이 두 가지 접근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결론틱하잖아. 이 두 가지가 나온 게 뭐인 거야? 그 경관 도시론이랑 그 신도시론이랑 둘 다 이런 것들이 뭐를 할 거라고? 지나치게 뭐래? 이상적이야. 만들 수 있냐 없냐? 없지. 그러니까 두바이처럼 갑자기 없던 땅을 만들면 괜찮아. 근데 있는 거를 만들기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제천 다 밀지. 제천은 쓸모도 없네. 그 원주의 도시라고 제천 다 밀고 뭐 하면 돼? 아파트 다 세우면 제일 짱짱이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 그래서 이때 니덜은 뭐뭐도 아닌 거죠. 그죠?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다고? 이것도 안 한대.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둔다는 얘기, 안 둔다는 얘기가 니덜이니까 안 둔다는 이야기야. 어디에? 현실은 어떤 형태? 사회적 역학 관계나 아니면은 구조적 불평등.
그죠? 이런 현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뒤에 갈게요. 이것만 하면 오늘은 끝이라. 예. 예. 동사 첫 줄에 여기 R 뭐시기. 그 다음에 그 밑에 calculate가 있고 추징도 있네. 쉼표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피킹이랑 여기랑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 insure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R 있고 is 다음에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여기 happens 그 다음에 have charged랑 아마 그거 하면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this type 볼게요. this type은 result 하면 되고 but 있는 거에서도 동사가 요거 하나예요. will, able 달랑 하나. 그러니까 그 긴 문장이 얘 하나지. 그래서 그다음에 bad부터 보면 bad will end up 하나 있고 그 다음에 whether 뒤에 are 동사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줄 보면 big brother 있는 거 옆에 are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might agree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means가 있죠. 아 보험료 너무 많이 내. 너네들 부모님이 보험료 얼마 내는지 너넨 잘 모르지. 생각보다 겁나 많이 내. 진짜 많이 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아직도 내 보험을 내주고 계셔. 내가 가져간다 그랬는데 본인이 내겠대요. 그래라 이러고 말거든. 근데 그게 내 동생 거랑 내 거랑 내 동생 거만 합쳤다면 50만 원이 넘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뭐 암보험 그러니까 특히나 어렸을 적에 드는 것들은 보통 이제 만기가 되면 돈을 찾는 그런 환급형이거든. 그러니까 찾으면 다 본인 돈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적금 형식으로 이렇게 넣는 것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옛날 분보다 요즘 사람들이 보험을 더 많이 들어. 왜? 혹시 모르니까. 암도 너무 많이 걸리고 막 이러니까 막 갖다 놓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뭐가 돈이 많이 들 거라고? 보험비가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사실은 뭘 파는 회사들이야? 얘네는 뭘 팔게? 보험 상품을 팔잖아. 근데 보험 상품이 보통 어떤 것들이야?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크는 것들이지. 어쨌든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불안에 관련된 회사다라는 이야기. 사람들의 불안함을 겁나 자극하잖아. 그래서 불이 나면 어떻게 막 다치면 어떻게 근데 생각보다 불이 날 확률이 어때? 적어 진짜 적어. 그래갖고 그런 것도 있더라. 보험료를 낼 돈을 모으면 웬만한 병 치료가 가능해. 우리가 10만 원씩 알고 있나? 10만 원씩 20년 납이야. 그럼 그것도 한 몇 천이야. 그 돈으로 그냥 암 치료하면 돼. 근데 그것보다 뭐 할까봐? 많이 들까봐지. 그지? 그래갖고 암보험을 들고 나면 항상 이거 돈이 아까우니까 암을 한번 걸려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된다. 사람이. 근데 나는 심지어 병원에 10년 동안 한 번을 가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거 드는 게 너무 아깝지. 할 때마다 내 돈 주고 가는 게 짱짱인데. 그죠? 아깝이. 자, 어쨌든 보험회사들은 여기가 아마 단어 뜻의 밑에 나와 있어. 그죠? 뭐뭐에 만전을 기하다라는 뜻인데 만전 잠깐만. 여기가 아니고 여기고 뭐 너무 만전을 기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전을 기하다라는 이야기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된다라는 거지. 이 애들은 뭐를 할 거냐면 위험을 철저히 계산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고 이때 그들은 누가? 저 보험회사들은 저 철저히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이걸 하겠지. 근데 쉼표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뭐 하는 거? end day 선택하고 뭐를 하겠어? 고르고 선택하겠지. 손님들을 그죠? 그 고객들을 어떤 고객들을 그들이 이거 하는 고객들. 그죠? 이때 이것도 회사죠 회사.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 하면 보험을 그들이 맡을 고객들 이거 맡을이 아니라 맡을 고객들을 선택하지. 그래갖고 왜 보험 이런 광고 되게 중간에 많이 나오잖아. DB 손해보험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그 마지막에 뭐가 나오게? 뭐 의사 상담과 뭐에 따라서 거절될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고위험군들을 뭐 하지 않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왜? 일단 걔네는 보험 가입하면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돈 많이 줘야 돼. 진짜 많이 줘야 돼.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보험회사들은 굉장히 지루한데 왜 지루하냐면 그들의 역할인데 경제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뭘 하는 거라서? 막는 거잖아.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것을 뭐로부터? 막대한 손실로부터 뭐 재앙적인 손실이니까 막대한 손실로부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게 그 사람들의 경제 안에서의 역할이야. 근데 그게 가능해 안 해? 안 하지, 그죠? 얼마나 지루해. 자, 그래서 제조업과는 달리 이 뭐지? 보험 사업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 보험 사업에서는 혁신적인 에이?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게 얘를 사실 꿈이지 진정으로 혁신적인 어느 것도 보험업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갑자기 막 뭐 무슨 뭐 민식이법 이런 거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 뿐이잖아. 얘네가 먼저 만든 거는 아니지. 그래서 간병인 이런 것도 생기니까 그 다음에 보험을 넣는 거지. 먼저 그런 보험이 생기지 적이 없어. 자, 수세기 동안 보험 회사들은 뭐를 했냐면 부과했잖아. 그래서 부과했는데 높은 보험료를 프리미엄은 보험료 높은 보험료를 사람들에게 부과했는데 어떤 사람들? 되게 위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지. 뭐 같은 거? 흡연자, 남성 운전자인데 어떤 남성 운전자? 30세 미만의 남성 운전자야. 너네가 24살에 20대 때 첫 차를 사게 되면 너네 이름으로 보험을 거의 안 들어. 보통 누구 밑으로 가게? 아빠 밑으로 들어가고 엄마 밑으로 들어가. 왜? 보험료가 초월해.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K5를 20대 때 샀어. 24살 때쯤 샀어. 요때쯤에 샀어. 그럼 보험료가 200이야. 첫 보험료가 200. 1년에 200을 보험료로 넣어. 그렇죠? 근데 아빠 이름으로 들면 50이면 퉁칠 수 있는 거야. 아빠 밑으로 들어. 보통 다 아빠 밑이지.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 근데 이걸 만약에 약간 카푸어, 나는 20대 카푸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아우디 이런 거를 샀어. 그러면은 보험료가 300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에 들어도 내 보험료가 300이야. 운전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300인데 너네가 하면 450부터 시작이야. 보험료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푸어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라는 이야기지. 웬만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잘 안 돼. 그리고 보험료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또 뭐도 들어야 돼? 차 보험을 450을 들고 내 개인 운전자 보험도 되게 세. 이 외제차들은. 그래갖고 보통 우리는 막 10,000원, 20,000원짜리 들잖아. 근데 걔네들은 막 10만 원짜리 들어야 되니까 되게 크지 사실은. 숨만 쉬어도 막 이러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도 그거 안 해줘. 그냥 익스트림 스포츠 열정적인 사람들. 맨날 번지 점프하고 맨날 뭐 스카이 다이빙하고 맨날 뭐 다이빙하고 이런 애들. 보험 가입 되게 안 되게? 안 돼. 그냥 얘는 죽으면 죽는 거야. 절대 보험가입, 사망보험금 따위로 주지 않아. 왜? 죽을 위험이 너무 높잖아. 봐봐, 사람이 차에 치여 죽을 확률도 생각보다 낮지만 얘네들이 근데 대신에 하늘에서 뛰어내리는데 죽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야. 왜냐면 10명 중에 1명이 거기 맨날 죽으니까. 그래갖고 여기는 가입이 아예 안 돼. 거절당해. 근데 이거를 속이고 나서 그거 하다가 죽지 않고 그래도 돈 안 줘. 알죠?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분류는 흔히 뭐를 야기하냐? 편견과, 그렇죠? 그 다음에 노골적인 차별을 초래하지.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이렇게 고위험군이라 그러면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약간 이렇게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시킬 거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근데 미래에는 뭐를 할 거래? 실시간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하겠지. 그죠? 보험회사가 뭐 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뭐를? 여기는 뭐냐? 운전하는 대로 내는 레이트는 요금이지. 그리고 1km 운전했으면 1km만 주고, 그죠? 10km 운행했으면 10km만 주고. 근데 요즘 옛날에 자동차 보험은 몇 킬로를 타든지 간에 돈이 똑같았는데 요즘은 뭐 퍼마일 뭐 이래가지고 그거 키로수만큼만 돈을 내잖아. 그런 거. 자, 그래서 디펜딩 오는 뭐뭐에 따라 이거는 맨날 전치사로 쓰죠. 뭐 분사구문 이런 건 아니고. 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 그 도로에서의 실제 행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운전하는 대로 요금을 내고 이거는 뭐뭐와 대조적으로요. 그래서 뭐와 대조적으로 일반화된 고정관념. 특정한 그 위험군 집단의 일반화된 고정관념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이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해줄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낙질이거나 나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고위험의 개인 운전자들은 결국에 마침내 뭐 할 거야? 이거 할 거지. 그죠? 더 많은 보험을 내겠지. 그죠? 뭐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whether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지. 아, 여기. 끝까지 올드까지. 어쨌든 그들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에 상관없이 더 많은 보험을 내겠지. 그럼 이때 데이가 요 앞에 있는 누구라고? 요런 앞에 있는 나쁜 운전자들이지.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항상 운전이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남자라고 해서 항상 거칠 게 아닌 것처럼. 나이 든 분들도 거봐 운전 겁나 거칠잖아. 그래서 빅브라더 함축된 의미. 빅브라더 뭔지 알죠? 빅브라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모든 것들이 통제되는 세상이야. 모든 것들이 통제되는 세상 같은 것들이 빅브라더야. 그러니까 막 CCTV를 우리 다 봐.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하루에 노출되는 양이 어때? 되게 많아. 어디에서? 이런 CCTV 많지. 차량에 어디에? 블랙박스에 우리 맨날 찍히는 거야. 코 파는 거 다 찍히고 머리 긁는 거 뭐 하는 거 다 찍히는 거야. 그거 사람들 돌려면 우리 얼마나 욕하겠어. 그런 거. 근데 우리 신경도 안 써. 안 쓰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를 할 거라고? 되게 위협적이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 왔다가 뭘 하는지 자동차 블랙박스만 보면 다 알아. 이 사람의 하루 일과를 다 알 수 있어. 그래갖고 우리가 집을 나선 순간부터 심지어 우리 집 앞에는 이제 요즘 뭐가 있어? 집 밖에 나가면 아파트에도 막 다 CCTV 있고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하고 얘가 어디에서 어디 가서 뭐 사고 그다음에 뭐 우리 신용카드 거래 내용도 다 나오니까 얘가 뭘 하루 종일 뭘 했는지를 싹 다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게 어떤 세상이라고? 저 빅브라더지. 위협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운전 습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아마 동의할 거야. 만약에 그것이 뭘 의미한다면 낮은 요금을 의미한다면. 그래서 이때 25겠어? 저 앞에 있는 저기 있는 실시간 운전자 저 모니터링이지. 요금만 낮으면 이걸 뭐 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동의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너네도 왜 그러더라. 가입하면 1,000원 준다 그러면 일단 뭐해? 막 1,000원인데도 막 흔들리는데 10만 원 준대. 그럼 실행 가입해야지. 내 정보가 중국에 가고 알게 뭐해 이러면서 막 다 쓰지. 자 여기까지. 그래서 숙제는 따로 없는데 클래스 카드를 잘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잠깐만 정리 하나.